안녕하세요. 알찬 식채널을 운영하는 유찬입니다. 오늘은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한 후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외교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한 이후 그의 외교 정책의 목표는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독일의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혹은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죠. 비스마르크는 최대한 동맹을 맺지 않으면서 독일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1873년 체결된 이 동맹을 삼제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발칸반도에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비스마르크의 숙제였는데요. 삼제동맹은 메테르니 시절에 이념적 단결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적인 국익 추구가 유럽 외교의 기본 원리가 되어버린 탓에 비스마르크가 발칸반도에서 1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더 이상 실질적 국익 앞에 이념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여러 위기들을 겪으며 비스마르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끼리보다 독일과 더 가깝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비스마르크가 동맹국을 가능한 적게 유지하며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전략이었죠. 비스마르크는 발칸반도에서 위기를 겪으며 해체되었던 삼제동맹을 부활시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사이를 중지하고 또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가 터키 해협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을 끌어들이는 등 다양한 나라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유지하는 전략은 유연하고 복잡하고 절제된 외교 능력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조차도 점점 관리하기 벅찰 만큼 상황은 복잡해져갔죠. 1885년 불가리아에서 위기가 불거졌을 때 러시아는 과거부터 불가리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 했었던 국가이지만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단절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가까워졌습니다. 차르는 이에 분노해 삼제동맹의 연장을 거부했죠. 결국 삼제동맹은 1887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스마르크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에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서 독일은 서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재보장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두 국가는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거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3국과의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프랑스의 동맹을 지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비스마르크 이후 그의 후임자들은 비스마르크의 이런 복잡한 외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물러난 후 그의 후임자들은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결국 러시아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퇴장 이후 유럽 외교는 점차 경직되면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과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둘로 갈라졌고 결국 세계 1차 대전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스마르크가 구사했던 외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럽이 세계 1차 대전이라는 비극적 결말에 어떻게 다다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